자, 오늘 1월 25일 화요일 시장 맥쿼리 인프라가 3%나 빠지는 무서운 시장입니다. 최근 끝없는 하락과 함께 오늘까지 하락을 보면서 당장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에 구미가 당길 수도 있을 겁니다. 증시가 계속 폭락한다 하더라도 한두 번쯤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들어가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저 역시나 지금 자리에서 레버리지라도 잠깐 사서 하루 이틀 반등 노려볼까라는 투기성 심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게 된다면 폭락도 피했는데 반등까지 먹었을 때 기분이 찌릿찌릿하겠지만, 틀렸다가 혹시나 지금 늘어난 변동성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또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슈퍼 폭락이 나와 진짜 긴 주기로 찾아오는 사이드카라도 걸리게 된다면 정말 어지러울 것입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다 필요 없고, 반등을 꼭 먹어야지 내가 굶어 죽는 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마음 편하게 구경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등이 한번 나올 타이밍인 것 같아서 레버리지 매수가 참 당기지만 겨우 참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만 하는 전업 투자자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이 좀 심하지 않을 때 보고 있던 종목들, 집어놨던 종목들 단타하는 게 전부일 뿐이지, 그 뒤로 지수가 계속 양매도로 인해서 또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로 인해서 내려가는 걸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돈을 지키라는 말밖에 해드릴 게 없습니다. 증시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데, 안 그래도 한금선 추세를 못 지켜주며 추세가 좋진 않았지만 러시아 침공 이슈 때문인지 어제 러시아 증시가 장중에 10%까지 대폭락과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매우 많이 커졌는데, 지난밤에 나스닥 보시면 믿기지 않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5% 가까이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대폭락이 나왔던 것을 전부 다 말아 올려가지고 플러스 0.6%에서 마감을 했는데, 참 마이너스 5%, 정확하게 4.9%까지 갔던 게 플러스에서 마감을 했다니 참 기가 막힌 변동성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나스닥이 저렇게 반등한 것을 보고 오늘 기대를 할 법한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3% 넘게 무너졌습니다. 뭐 어차피 지수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오직 외국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것이기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기가 막힌 변동성이 나온다는 뜻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도 오늘 하락한 만큼 2%, 3% 언제라도 한 방에 반등이 나와서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거 한 타이밍 실패라도 한다면 돈이 아무렇지 않게 공중분해되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근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기술적 반등, 지수가 반등할 때 이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시장에서도, 지난 대폭락장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다 강조드리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걸 먹으려는 것을 포기하라고 강조드리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하락장에서 기술적 반등만 먹는 매매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짊어지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반등 시장 하루에 2, 3% 오른다 하더라도 이거 안 먹어도 내가 살아남으면 결국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매매에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시의 하락이 멈추면 좋겠지만 진짜 심하다 싶고 욕 나오는 공포스러운 폭락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폭락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저도 10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찍히고 있는 지수 10초마다 갱신이 되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는 2초마다 갱신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10초마다 갱신되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10초마다 지금 변해봤자 0.01% 단위입니다.
근데 진짜 공포스러운 폭락장, 반대매매와 투매가 쏟아지는 그런 폭락장이 온다면 0.01% 단위가 아니라 0.1%, 0.2% 단위로 엿가락처럼 쭉 늘어져 가지고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이 진짜 공포스러운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공포스러운 시장이 나오지 않았으며 만약에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라면 그런 공포스러운 변동성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간에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이 모양이라면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그거를 유지해주지 못하고 다시 계단식 하락으로 가버린다면 방금 전에 말한 최악의 폭락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진짜 바닥 매수는 신용장고가 바닥일 때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 말고는 개인 투자자가 함부로 정확하게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막상 그런 공포장이 오게 된다면 손이 쉽게 가진 않겠지만 그 방법 말고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며칠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돈을 지키면서 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근 본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탈출 못하고 있는데 다른 계좌는 신규주 덕에 겨우 살아난 상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보시면 타 증권사로 대체 출고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최근에 오토엔이란 종목이 상장했을 때 저도 한번 키움증권 계좌로 대체 출고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20일 이때 오토엔 풀청약 넣어가지고 11주 받았는데 11주 받아서 11주가 58,000원치였는데 여기는 입고가 12만 5,400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 키움증권 기준으로 계산 방법이 아마 첫날에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이 첫날 종가로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58,000원치 입고했는데 여기 입고 금액은 12만 5,400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걸 종가로 계산해 보면 딱 12만 5,400원 종가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키움증권 계좌로 와서 처음에 팔았으니까 한 4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계좌에서는 2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찍혀 있습니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받은 걸 제 키움증권 계좌로 옮겨서 시초가를 먹게 되면은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키움은 대체 출고로 이 화면에서 찍히는 수익률을 올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아마 이번 달 주 계좌 마이너스에서 탈출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보시면 여기 1월 20일 공모주로 77% 수익을 내긴 냈지만 이 화면에서는 마이너스만 찍혀 있습니다. 대체 출고를 많이 하시길래 혹시나 이 꼼수가 통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이 화면에서는 꼼수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상태 보시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가 담기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고 싶지만 또 쉽게 손이 가지 않고 겨우 참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코스피 코스닥 나눠가지고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걸 겨우 참고 있고 생각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봤자 그냥 투기성, 일회성 도박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저 아니더라도 과연 내가 이 방법으로 수익 내는 게 옳은지 장기적으로 내 계좌에 얼마나 보탬이 될 것인지 스스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볼만한 게 신규주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던 K옥션, 오토엔 이거밖에 없었는데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배 뻥튀기 되었기 때문에 이건 매매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혹시나 이거 초반에 시초가라도 났다면은 잠깐 초단타 진짜 빠른 시간 안에 1%라도 수익이 난다면 먹고 나가는 그런 단타로 대응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시초가 자체부터 높게 떴습니다.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2배 뻥튀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래되는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3배 가까이 시작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2배 뻥튀기 되면은 무조건 거르는 게 맞으며 예전에 증시가 광기가 꼈을 때는 2배 뻥튀기가 되어도 올라가는 종목들 몇 개씩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거의 99% 폭락이 나왔습니다. 심한 것들은 대부분 최고점 대비 반토막, 단기간 일주일, 2주일 안에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시초가가 2배 뻥튀기 된다면 신규 매매는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예전 같은 광기가 꼈다면 모를까 지금 원래로 돌아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K옥션이 이 음봉을 다시 회복해주면 모를까, 다시 회복해가지고 뭐 종가를 5만원 이상으로, 첫날 종가 이상으로 올려버린다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또 괴물같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분위기라면 또 내일 상한가 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주포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주포 마음이겠지만 어디로 튄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또 상한가 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보고 있는데 오늘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이게 장전에 매수 대기 물량이 250만 주가 쌓였길래 시간의 거래를 통한 허매수구나, 함정이구나 생각하고 매매를 안 했는데 결국 상한가에 마감을 해서 지수가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해도 흔들림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혹시나 상한가 풀려서 코스닥 지수가 3.5% 폭락할 때 상한가 풀려가지고 잠깐 휘청거린다면은 상따라도 해볼까 생각을 했지만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토에는 장전에 250만 주를 보고 손을 댈 수가 없었으며 K옥션도 마찬가지로 손을 댈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늘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3%나 폭락하는 무서운 시장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만 움직인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쳤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온 것과 똑같은 느낌인데 오늘 3%나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상장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상장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배당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시세 차익까지 노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폭락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세가 나온 것들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하시고 지금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하락장도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바닥을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고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나면 지금 하락장은 기억에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꼭 살아남으시길 바라며 오늘 1월 25일 화요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